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53살에 외식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요즘 세상 살기 정말 힘들죠. 저 또한 몇 군데 관리하고 있는 레스토랑이 줄지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그만 접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이 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쉬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하루가 지난 음식들을 자주 버리게 되는데 얼마 전 소포 하나가 레스토랑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그 자리에서 엄청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갔던 기억이 상자 안의 내용물에 또다시 생생하게 기억이 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네요. 늦은 새벽 시간 도저히 잠도 안 오고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털어놔야만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묻어두었던 그때의 기억들을 꺼내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동안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흘러가 버린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잠시 화장실 다녀온다고 해놓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게 있잖아요. 아니 밖에서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저희 레스토랑 앞에서 알짱거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줄 알고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뭔가 우당탕 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글쎄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넘어진 쓰레기통을 보고 너무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니까 화들짝 놀라며 도둑고양이 마냥 도망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출한 아이들 같아요. 시설에서 관리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꼬리 내리고 급하게 도망가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아마 다시는 레스토랑 근처에는 오지 못할 거예요. 제가 무섭게 소리쳤거든요. 지금 웃음이 나와? 배고파서 해선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된 아이들한테 소리쳐놓고 웃음이 나오냐고? 도망가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즐거웠어?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인성이 썩어 빠졌구만.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제대로 된 맛이 나오겠어? 뭘 잘했다고 웃고 있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금 당장 내가 자네 발로 걷어차 버리기 전에 자진해서 나가게. 사장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을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던 레스토랑을 그만두라뇨.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요. 저는 절대 못 나가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자네 받아들일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데 굳이 버티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무급으로 한 달 동안 새벽같이 나와서 전부 다 레스토랑 청소하고 또다시 올지도 모를 아이들을 위해 몇 끼마다 음식을 만들어두게. 내가 걸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붙잡지 않을 테니 지금 당장 레스토랑에서 나가게. 남자 직원은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왜 잘 다니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그만둬야 하냐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걸은 조건은 받아들이기 싫다고 자진해서 두 발로 나갔습니다. 함께 일한 지 5년 정도 되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 직원과의 인연을 안 좋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때 했던 행동은 도저히 참기가 힘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심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웃기다면서 제 앞에서 배꼽을 잡고 있는데 너무 황당했고 이 사람의 인성을 전부 보고 말았죠. 그래서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욱더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직원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빈자리에 직원 한 명을 다시 충원했고 틈나는 대로 또다시 올지도 모를 아이들을 기다렸어요. 제가 예민한 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했던 건 저 또한 그 아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어렸을 적 부모님 살아계셨을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제대로 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했을 때 뒤에서 놀려대던 또래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레스토랑 앞에서 얼쩡거리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아 마음을 접고 레스토랑 운영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는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그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분명 똑같은 처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치면서 그동안 버린 만큼 베풀어주고 싶어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매일같이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레스토랑 앞에 문구를 붙여놓게 됐어요. 그런데 많이 올 거라고 한껏 기대에 부푼 제 마음을 금세 차갑게 식혀줄 정도로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레스토랑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 딱 1년만 해보자고 안내 문구를 치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저기 문 앞에 써져 있는 안내 문구 지금도 유효한 거 맞죠? 우리 손주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배불리 먹일 만큼 돈이 없어서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 들어왔네요. 부모라는 작자들이 돈도 안 붙여주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전부 떠나버렸네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어서 데리고 들어오세요.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음식은 양껏 준비해 드릴 테니 마음 편히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여태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다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겐가? 정말 고맙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졌었고 직원들과 금세 준비한 음식이 나오자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저 하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렇게 간간히 허기진 학생들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입소문을 많이 탔는지 꽤 많은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동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키즈 카페인 것 마냥 변해가는 것 같아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피해까지 주게 될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결국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가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취지하에 동의했지만 레스토랑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분위기 좋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인상만 남겨주게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좀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레스토랑에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좋은 일도 계속하는 건데 계산기 안 두드려 봐도 딱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적자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주저앉게 될 수도 있겠어요. 아이들 배 채워주려다 저희가 굶게 생겼다고요. 더 이상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저는 반대할게요. 다른 직원분들 모두 현재 같은 생각이에요. 직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은 지정된 요일에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지만 양쪽 다 잡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직원들은 도와준 자체가 대단한 거라며 가슴 아파하는 저를 위로해 주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다 보니 직원들의 얼굴도 밝아졌고 손님들 또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바쁜 일상을 지내던 어느 날, 늦은 저녁 직원들 먼저 퇴근시키고 식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고 길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어 버린 것 같아 뒷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두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아이들이 식재료를 처리하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쳐나와 그 아이들을 붙잡았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두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어두컴컴한 곳이다 보니 얼굴 표정을 살피던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가 털썩 주저앉아 쓰러져 버렸고 상태를 보니 심각해 보여 급하게 엮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는데 모자를 쓰고 따라 들어온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던 밝은 조명에 비친 모습에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굴 전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둘 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서둘러 몸 상태를 회복시켜야 할 것 같아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스프를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눈을 뜨며 기운을 차린 아이를 보고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제 옆에 붙어 있던 아이가 형인 듯 자기 동생이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곤 눈물을 흘리고 앞에 놓인 스프를 먹기 시작했네요. 둘 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 몰골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정시킨 뒤 직원들 쉬라고 따로 마련해 두었던 휴식 공간에 자리를 내주었고 서둘러 음식을 준비해서 내어주었어요. 방해되지 않게 잠시 자리를 피해준 뒤 몇 분이 지나자 음식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몇 차례 더 만들어준 뒤 그제서야 배가 부른지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동생을 데리고 보육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유 하나로 놀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돼서 계속 버티는 건 너무 힘이 들어 빠져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에 제 마음도 너무 안 좋았고 일단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저희 집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잠시 마트에 들러 급하게 입을 수 있는 속옷과 옷들을 구매해서 집에 들어와 씻긴 뒤 새 옷으로 갈아입혔네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들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 줄 알아? 무슨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던지. 오늘 약속 잊었잖아. 아, 맞다. 미안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깜빡했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바람에 이제야 봤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화부터 가라앉히고 천천히 대화하자. 아까 식재료 정리하고 마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도와주느라고 여태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자기는 평생을 남 도와주다가 생을 마감할 거야?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앞으로 우리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남들 좋은 일만 할 건데? 정말 답답해 죽겠어. 우리 부모님도 자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경찰서로 보냈어? 내일 우리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 경찰서에 보내지 않았어. 워낙 급한 상황이라 일단 집에 데려와서 쉬게 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뭐라고? 지금 집에 데려갔다고? 그런 아이들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집으로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병 걸렸을지도 모르고 손버릇이 나쁜 아이들일 수도 있는 건데 함부로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몰라? 결혼을 약속한 그녀는 제가 좋은 일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비 장인 장모 또한 탐탁지 않아 하셨죠. 힘들게 벌은 돈을 왜 남들에게 무상으로 퍼주냐는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 전이고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결정에 묵묵히 지켜봐 주셨는데 아이들을 집에 데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약속한 집안은 난리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다음날 아침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와서는 당장 아이들 경찰서로 보내고 집안 구석구석 소독까지 하라며 날카로운 말투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도 모자라 집까지 데려가면 나중에 보육원 하나 차리려고 하는 거냐며 계속해서 쓴소리를 뱉으셨고 그렇게 베풀어봤자 뒤돌면 고마워하는 줄도 모른다면서 괜히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안 좋은 말들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통화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픈 전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전날에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리고 2번 다시 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 또한 듣게 되었고 제 곁에 머물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얘가?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 사이 옆에 있고 싶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는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너희들 밥 얻어먹고 전날에 좋은 곳에서 잠도 잤으면 이제 그만 갈 길 가면 되는 거지. 머물러 지내겠다고? 할머니가 화를 내야만 하겠니? 장모님, 아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지금 한창 바쁜데 연락도 없이 왜 오신 거예요? 내가 꼭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건가? 어차피 레스토랑에서 매일 있잖아. 어제 우리 딸과 대충 대화를 했겠지만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해서 고생시키려는 건 아니지? 엄청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 딸 부족함 없이 지내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아기도 가질 텐데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할 텐가? 할 만큼 했고 우리도 그동안 이해하고 넘어갔었으니 이제 자네가 한 발 물러나게나. 서로 얼굴 붉히면서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잖나?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지금 당장 저 아이들 경찰서로 보내고 레스토랑 문 앞에 있는 불우이웃 안내 문구도 이제 걷어버리게. 장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를 보며 언성을 높이셨고 무서운 얼굴 표정으로 아이들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 기가 눌린 아이들은 제 뒤에 몸을 숨긴 뒤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나갈 생각이 없냐며 남의 레스토랑에서 뿌리를 박으려고 술을 쓰는 거 아니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장모의 행동이 선을 넘은 것 같아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한 뒤에 되려 아이들보다 장모를 내쫓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딸과 심각하게 대화를 해야 할 거라며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결혼에 대해 진지했고 이런 모습들 또한 예비 장인 장모가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동에 대해 아주 조금도 이해를 해주려 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자기 엄마 레스토랑에서 내쫓았다며 식당에까지 쳐들어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정신이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 결혼할 사이인 거 잊었냐고. 어떻게 아내 될 사람의 말을 무시해? 이럴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언제부터 남들 신경 썼다고 혼자서 착한 척이야? 앞으로 내 말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당신처럼 남들한테 아낌없이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 이럴 거면 파혼해. 내가 파혼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거야? 부모 없이 자란 것도 서러운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나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평생을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파혼하자는 말에 동의를 하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결국 그녀는 제 얼굴에 손을 날렸어요. 이 문제로 저희는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없었고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 함께 지내며 시간을 보내주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었어요. 도움을 줘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제일 힘들었고 탈진한 동생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집어 먹을 거를 줍던 3도 화상을 입은 아이의 인생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들이 머물렀던 보육원을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 알려주면서 법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저에게는 2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부족함 없이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 꽃이 필 수 있게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성이 너 잠시 이리 와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지?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형인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동생이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우성이 너의 행동 하나하나 전부 살피고 있다고. 지금 한 행동은 앞으로 살면서 2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이야. 알겠어?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늘 한 행동에 대해 우성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작성하도록 해. 알겠지? 형인 우성이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손버릇이 있었어요. 동생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 뒤 카운터에서 꺼냈던 지폐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만들었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신경을 쓰면서 레스토랑 운영에도 힘쓰다 보니 육아를 해본 적 없던 저는 결국 몸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성이는 얼굴의 화상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약간의 성형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했고 따라다니던 동생 또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지 못해 모든 걸 신경 쓰다 보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에 쌓여있던 피로가 풀렸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서로 맞춰가며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함께 지낸 과거를 돌이켜보며 제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형제지간 성인이 돼서도 우애가 깊어서 그런지 둘은 사업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저와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키운 정이 훨씬 무섭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누가 봐도 떼어놓을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워낙 바쁜지 자주 했던 연락이 뜸해졌더라고요. 여보세요? 잘 지내고들 있는 거야? 요즘 전화도 자주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우성이는 뭐하고 있어? 그놈 여자 생기더니 아빠한테 너무 소홀해진 거 아니야? 아버지는 형밖에 모르죠. 저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요즘 형이 연애하는데 정신 없다니까요. 잠시만요. 바꿔드릴게요. 아버지, 제가 요즘 너무 바쁘네요.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업하랴, 연애하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저희 잘 되고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 한번 올라갈 테니 오래간만에 아버지가 해주신 음식 먹고 싶네요. 제 여자친구도 데려갈 테니까 풀코스 부탁드려도 되죠? 당연히 내 아들들이 찾아온다는데 여자친구한테 기대하라고 전해줘. 최고급으로 준비해줄 테니까. 아버지, 혹시 레스토랑에 소포 하나 배달 갔는데 아직 못 받으셨어요? 지금쯤 도착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소포? 아직 못 받았는데 오늘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얼굴 보는 걸로 하자. 간단하게 자식들과 통화를 하니 잠시 축 처져 있던 기분이 다시 돌아왔고 그렇게 바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네요. 늦은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말했던 소포가 레스토랑 문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사이즈의 상자였습니다. 뭔가 싶어 너무 궁금한 나머지 다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잠시 자리에 앉아 상자를 뜯어보게 되었고 부푼 기대를 안고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물에 할 말을 잃었고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했고 어려운 상황들 또한 많았었는데 모든 걸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음으로 낳은 제 자식들은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추억들의 사진들이 담겨있는 앨범과 영상을 제작했고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들을 사랑으로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편지로 작성을 해줬네요. 살면서 이런 이벤트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가슴속 깊이 올라오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 50이 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날 몇 시간 동안 자식들이 만든 영상과 편지를 계속해서 돌려보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수줍은 목소리로 소포를 받았냐고 물어보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아들은 별것도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리냐며 얘기하던 도중 오지 말아야 할 것이 또 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쓰러짐과 동시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었네요. 아버지, 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몸 상태 다 들었어요. 어쩌겠냐.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너희들 요즘 한창 바쁜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말 안 했던 거야. 좋은 소식도 아닌데 알려봤자 뭐하겠냐. 그러고 보니 오늘 약도 안 먹고 최근 들어 빈혈도 자주 생겨서 병원 좀 다시 가볼까 했는데 이참에 약이나 더 타서 가면 좋지. 너희들 작정하고
이벤트 만들었더라. 정말 고맙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정말 많더구나. 그래도 떠날 때 좋은 추억 가지고 떠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잘 커졌으니 내 마음이 너무 편해. 나중에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등 돌리지 말고 꼭 받은 만큼 베풀어 주길 바란다. 어차피 의사가 나는 가망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도 정리할까 생각 중이다. 그 전에 여자친구 데려와야지. 주말에 꼭 레스토랑에 와서 아빠가 해준 거 먹고 가라.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허락해 줄지 모르겠네. 이 자식들, 남자가 돼가지고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내일도 바쁘게 움직여야 할 텐데 들어들 가라. 자식들은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하며 치료를 받자고 애원했지만 저도 이미 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힘들게 기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주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명치 쪽과 등 쪽의 고통이 너무 심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저에게는 암의 전이가 진행이 많이 된 상태였어요. 췌장암 3기가 넘어버렸고 4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레스토랑에서 생활하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도 했고 신체적으로 남들보다 췌장의 사이즈가 작아 처리하는 능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랜 세월 외식업을 하면서 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았어요. 췌장암의 경우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해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지만 정밀 검사 후 췌장암 판정을 받고 말았네요. 암 중에서도 치료가 상당히 힘들고 생존율 또한 현저히 적다는 암에 걸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고 자식들이 저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해줬을 때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함께할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큰 놈 작은 놈 결혼해서 손주까지 봐야 할 텐데 그럴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주변 정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걸 알리고 싶지도 않고 언제나 진행형이 되고 싶네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부주방장에게 레스토랑을 넘길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무상으로 정해진 요일에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 끼니까요. 부주방장 또한 제 몸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도 지금까지 지켜온 레스토랑 문 앞에 걸려있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안내 문구를 치우지 않겠다며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싶었는데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걱정이네요. 최근 들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면서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얘기해도 저녁만 되면 집으로 찾아오네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후회 없이 살아온 것 같아 마음은 편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많은 추억을 남긴 채 떠나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시길 바래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돈에 치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분명 여러분들께는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짧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시간보다 자신이 돌아온 시간을 보신다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 품에 안겨 있었는데 벌써 부모님의 허리는 굽어버렸고 흰머리에 목소리 또한 힘이 없는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시죠? 저희 삶의 목적이 무조건 돈만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래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인생,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남은 시간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 테니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